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드름이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다면 흉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여드름 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걸 얘기하죠. 움푹 파이거나 튀어나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붉게 되거나 아니면 검게 됐는데 평평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여드름 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홍반이라든지 색소 침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여드름 흉터라는 거는 모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공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어떤 경우에 약간 켈로이드성이라서 튀어나온 경우를 여드름 흉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여드름이 막 나고 있는데 흉터가 막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수년 동안 여드름이 계속되어 온 경우겠죠. 과거에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움푹 들어간 게 있는데 또 여드름이 난다. 과거에는 여드름을 다 치료하고 흉터를 치료한다 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드름이 있어도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초음파, 고주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어도 같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드름 흉터는 아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드름 치료, 흉터 치료에 있어서 이제 레이저가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레이저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박피도 하고 그 다음에 침을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칼로 밑에 서브시전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주류가 굉장히 우수한 레이저들을 이용한다죠. 이런 레이저의 가장 특징은 재생에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이저의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 하면 과거에는 점을 뺀다고 생각하면 피부를 파는 게 첫 번째 문제였죠. 밖에서 들어가는 게 레이저 1세대라고 한다면 그 뒤에 개발된 레이저들은 요 표피, 겉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레이저들이 처음 개발된 게 잘 아시다시피 프락셀이 되겠죠. 프락셀이 벌써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프락셀의 이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좋은 레이저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프랙셔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스타룩스 레이저라든지 피코 레이저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레이저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레이저들은 각 개마다 요 구멍을 좀 뚫는 레이저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질이 다른 레이저를 같이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균을 잡을 때 여러 가지 항생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쉽게 낫듯이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잡으려고 해도 한 가지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질이 다른 레이저들을 같이 한다면 한 가지가 치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런 레이저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런 레이저들이 어떤 건 좀 딱지를 안 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붉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자국이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사회활동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원하는 쪽으로 좀 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다른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기간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끊임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 4주 간격으로 10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5회를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3회를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3회, 5회를 끊었다, 10회를 끊었다, 이거는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그때까지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는 거고, 우리가 아주 깊이 파인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튀어나온 정도가 많다면 치료의 횟수는 조금 더 하시는 게 효과의 완성도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드름 흉터와 모공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공이 심한 사람들이 여드름 흉터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드름 흉이 많은데 모공이 하나도 없다,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이 우리가 쓰는 레이저들은 모공과 그 다음에 흉터에 다 쓸 수가 있는 레이저들입니다. 모공과 다행히 흉터는 좋아지는 기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진피에 있는 거죠. 표피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깊숙이 있는 피부 진피에 재생이 되면서 흉터가 차올라오고 모공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합성이 되면서 나오는 결과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공과 흉이 좋아지면서 다른 피부색이라든지 탄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흉터와 모공이 좋아지고 나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얼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모공이나 흉터만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피부의 색이라든지 탄력이 같이 좋아져 가지고 한 10회 정도 하게 되면 얼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여드름 흉과 모공이 타겟이긴 하지만 어차피 얼굴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와 모공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목표에 아주 부합하는 치료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가 있을 때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홍반이라든지 아니면 색이 좀 검게 되는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의사들이 그거 뭐 여드름 흉터로 치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홍반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색소 침착을 없애는 V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토닝이라든지 레브라이트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흉터 치료할 때는 스타룩스, 프락셀, 그 다음에 아이콘, 피코 레이저들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홍반과 색소 침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V빔이라든지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드름 흉터나 모공을 치료할 때는 그 병원의 역량을 총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레이저들을 총 동원했을 때 홍반이라든지 아니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흉터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여드름 흉터는 우리가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레이저의 총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환자분들이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